안녕하세요. 상근년 나래 차트비 8월 20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 관심 종목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반도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슈 있는 급등 테마주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기술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지난주 월요일 날 엔비디아의 급등과 함께 다음 주에도 또 실적 발표 일정도 있죠. 자, 그러면서 이번 주에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수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좋은 움직임으로 잘 마감을 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한미반도체고요. 한미반도체는 우리 아래에서부터 보면서 거래 터질 때마다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우리 이때 또 3만원 이때도 매일같이 체크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거래 터지면서 5만원까지 올라선 이후에 금요일날 대량 거래와 함께 앞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6만원을 터치하는 움직임, 종가로 18% 넘는 강한 상승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엔비디아 움직임과 함께 꼭 같이 봐야 되는 이수페타시스, 지난주에 이런 3만원 이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면서 다시 종가로 금요일날 21선을 안착하는 움직임, 이제는 35,000원 이탈하지 않으면서 방향을 위로 잡는지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ISC도 워낙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21선을 안착하면서 앞서 고점 부근까지 붙여놓고 있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계속 또 기관 순매수 이런 부분도 나타나면서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맞고 밀릴지 유심히 봐야 되고요. 이런 기술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오 테크닉스도 마찬가지 앞서 고점을 터치했죠.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앞서 고점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 TFA도 마찬가지 금요일날 앞서 고점 터치하는 움직임에서 다음 주 넘어서는지, STI도 지금 36일선 우리가 지지 반등 보는 그리고 또 25,000원 요 부분에서 자리를 지켜주더니 목요일날 이미 21선 돌파하면서 앞서 고점 부근에서 3만원 이런 자리를 다음 주에 안착하는지도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PSK 홀딩스도 끼 있는 종목이고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지지 반등 보는 36일선 그리고 요때 이제 저항 자리 이제는 지지되고 이탈하지 않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21선 넘어가면서 우상향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도 움직임 같이 꼭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21선 안착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최근에 지난주에 또 23,700원 이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방향을 위로 잡으면서 물론 좀 거래가 실리면서 치고 올라오는지 워낙 또 끼 있는 종목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인다라면 HP, SP 움직임 살펴보시면서 21선 돌파 여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내려와 있었던 제우스도 61선 이런 자리에서 금요일날 살짝 움직임이 나왔는데 방향을 위로 잡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 이때 이제 저항인 이런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되면서 이탈하지 않고 올라서는지, 그리고 2만 원 이런 가격대가 또 이평선과 함께 저항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강하게 뚫어내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셀도 최근에 많이 내려왔죠. 이때 음봉으로 훅 떨어뜨려 놓고 나서 우선 또 앞서 저점 지지돼야 되는 가격에서는 또 밀리지 않고 있는 움직임, 이런 자리 손절 체크하면서 방향을 위로 잡는지 워낙 또 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넥스트 칩도 12,000원 지지 이탈하지 않는 이런 가격에서 121선을 밟고 방향을 위로 잡고 있습니다. 가온 칩스도 움직임 살펴보시면서 21선 돌파하는지 다음 주에 유심히 봐야 되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고요. 자, 그리고 맥신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선 먼저 기술적으로 위치를 체크하고 눈여겨보던 종목이 있었죠. 자, 휴비스 바닥에서 없던 거래 생기면서 또 21선 눌러주면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봤었고, 목요일 날 자, 거래가 실리면서 앞서 고점을 돌파하고 241선 안착하는 움직임, 그리고 시간외에서의 흔들림, 또 이렇게 막판에 또 올려놓는 움직임도 체크를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러면서 금요일날 이런 저항 자리 위에서 스타트를 하면서 강하게 상한가로 481선까지 뚫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계속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이미 상승 체크를 했었던 나인테크도 앞서 고점을 저항 자리죠. 이런 4,000원 자리를 넘어서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점 돌파하고, 자, 우선 또 우리 예전에 봤었던
서남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요런 타이밍에서 보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없던 거래 생기면서 요 고점 요런 또 3,700원 요런 자리를 돌파하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릴 때 거래 터지면서 올라서고 강하게 급등을 하고 뭐 나중에 회사에서 부인하고 어쩌고 하면서 움직임이 또 흔들려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스타트하는 움직임은 아까 이제 나인테크 이런 자리를 넘어서는 움직임 또 거래량 터지면서 이슈가 붙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종목이죠. 자, 그리고 코니맥 오토메이션도 바닥에서 거래 터지는 목요일 움직임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저항 자리 앞서 고점 위에서 스타트를 하고 아래 꼬리를 단 이후에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자, 아모센스도 장중에 이런 306 자리부터 스타트를 하면서 강하게 상한가 마감을 한 종목입니다. 자, 태경산업 그다음에 경동인베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강하게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중심으로 체크를 해서 보시도록 하고 센코는 제가 이제 장중에 이제 또 우리가 481선 계속 저항 자리지만 앞에서 한 번씩 움직임이 나왔었던 이런 또 움직임이 있는 종목 481선 돌파가 중요한 이런 기술적인 움직임에서 체크를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다행히 또 돌파할 때 그리고 이 종목도 같이 맥신 이슈가 붙으면서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고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를 말았죠. 그리고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장기평선 306, 241선 이런 자리에서 지지되면서 좀 방향을 돌려주는지 천천히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같이 이슈가 엮이면서 또 상승을 했었고요. 이런 종목도 추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종목들이 또 같은 이슈로 또 여기저기 많이 또 지금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방송에서도 다 체크를 해드리긴 했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테마주 볼 때 꼭 강한 종목들로만 잘 또 대응하시면서 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 또 에어로겔 관련해서 엑스페리스도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 움직임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또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은 보여줄지 체크를 해봐야 될 듯 하고요. 자,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신선 델타테크가 우선은 또 이제 정지를 해가면서 잘 피해가고 있죠.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런 테마주들 앞에 맥신도 마찬가지고요. 강한 종목들로만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종목들 지난주에 뭐 훅 밀려버렸죠. 그러면서 정말 원익PNE 같은 경우도 16,000에 쫓아가면서 대응이 됐었다라면 또 이제 8,000원까지 3거래일 동안 반토막이 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되시는 분들만 잘 접근하시라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는 한국 화장품 요 종목이 뭐 바닥에서부터 워낙 강하게 올라왔었죠. 금요일 날도 강한 슈팅 이후에 윗꼬리를 남기고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화장품 이런 관련한 종목들은 저는 또 이제 금요일 날 좀 우선 많이 매도를 한 게 우선 한미일 뭐 이런 또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이제 중국의 반응도 좀 잘 이렇게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거기서 또 이제 어려운 또 이제 또 심한 얘기가 나온다라면 또 이쪽이 또 한풀 꺾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9월 말 또 10월 초 연휴이면서 또 이제 중국 여행객 이런 이슈도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비중 조절해 가면서 또 장중에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지 뉴스와 함께 잘 체크를 해서 봐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때 앞서 고점 돌파하고 밀리지 않죠. 그러면서 5일선 이탈하지 않고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 종목이고요. 본느도 우리 아래에서 거래 터지면서부터 움직임 체크를 하면서 앞서 고점에 이런 돌파하고 밀리지 않는 움직임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같이 또 상승을 보여준 이런 종목 그리고 아이패밀리 SC도 앞서 고점을 금요일 날 돌파하면서 8% 상승 마감 잘 좋은 자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VT도 움직임 살펴보시면서 우선 10,000원 라운드 피겨 자리를 우선 돌파를 했고 이탈하지 않으면서 방향을 돌려주는지 이런 종목 급하지 않게 또 실리콘2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또 앞서 고점 돌파하고 눌려놨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 종목도 밀리면 이때처럼 61선까지 내려올런지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바로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서 보고 있고요.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우선 외국인 매수세 또 강하게 좀 들어온 종목입니다. 앞서 거래 터지면서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지난주에도 우선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탈하지 않는데 여기서 또 좀 방향을 바로 좀 돌려주고 이 자리는 지켜주는 움직임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 롯데경광개발도
지금 장기 이평선 자리에서 강한 움직임으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 잘 올라가는 움직임, 이런 또 리오프닝 중국 소비주들 관심 있게 꼭 잘 체크를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로봇주도 움직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T로보틱스가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한 번씩 거래 나오고 지금 양음양 패턴으로 움직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앞서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이탈하지 않으면서 우상향 만들어간 종목이고요. 그 외에도 스맥도 움직임 좋죠. 자, 지금 우선 금요일 날 움직임이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준 흐름은 좋습니다. 여기서 또 밀리면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돌려주는지 여부, 여기 바닥에서부터 거래 생기면서 장대 양봉으로 올라오고 앞서 고점 돌파하고 우선 자리 지켜주는지 꼭 잘 체크를 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큐렉소도 앞서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같이 또 관심 있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강하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 유진 로봇이었죠. 자, 유진 로봇 지난주에도 또 저점을 내려가면서 우선 거래가 없죠. 지난주 내내 거래 없이 슬금슬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또 8,000원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진 로봇과 함께 요 급등할 때 같이 따라서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 로보로보 있죠. 로보로보도 유진 로봇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같이 체크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로봇주들 움직임 볼 때 두산도 움직임 체크를 하면서 또 이제 하반기 이슈 있는 부분 두산 로보티스 상장 이런 부분도 계속 뉴스와 함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AI 관련해서는 우선 솔트룩스가 금요일 날 다행히 또 거래 나오면서 또 이슈를 달고 또 21선 안착하는 움직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다음 주 24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 X. 자, 이제 일정 있는 종목들 다음 주 우선 초반에는 관심 있게 보시되, 또 일정 돼서 잘못 또 따라갔다가는 아프게 맞을 수도 있는, 이제 우리 앞에서도 계속 또 이제 반복됐었던 이런 경험이니까 비중 너무 또 많이 실어서 부담되는 이런 것보다는 또 이제 강한 종목들로만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비온 같은 경우에도 앞서 고점 자리를 잘 버텨놓는다라고 했었는데, 우선 거래 없이 음봉으로 내려왔다가 금요일 날 다시 한번 16% 상승을 하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죠. 다음 주 움직임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브젠 마찬가지 금요일 날 양봉으로 좋은 자리 마감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밀리지 않고 방향을 위로 잡는지 여부 알체라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481선 돌파가 중요하다 확인되면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방향을 위로 잡는지 같이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같이 지난주에 이렇게 흘러내리고 우선 21선 좀 반등을 줘야 되는데 금요일 날도 밀려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가격적으로 중요한 이런 7,700원 이런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8,000원 아래에서 한번 좀 관심 있게 한번 지지되는지를 천천히 확인해 보려고 하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파스넷도 앞서 고점 자리에서 이제 밀리나 싶었는데 목요일날 음봉으로 내려놨지만 금요일날 다시 또 그 자리를 터치합니다. 요 15,000원을 돌파하는지 봐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한동훈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이 계속 좀 눈여겨보게 되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놓습니다. 태양금속도 마찬가지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또 방향을 위로 잡으면서 앞에도 한 번씩 거래 들어올 때마다 워낙 끼 있게 움직였고, 이런 2,200원 지난주에도 터치했었던 이런 가격을 올라서는지 여부, 디지캡도 앞서 고점이죠. 이런 5,900원 계속 저항으로 못 넘던 자리에서 흘러내렸지만 지난주에도 아래꼬리를 달면서 언제든지 또 방향을 위로 잡을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오리콤도 121선 요 자리를 돌파하면서 이런 15,000원 안착하고 올라서는지 그런 타이밍, 그 다음에 극동유화도 앞서 고점 요 자리를 역시나 못 넘다 보니 주춤은 하지만 그런 한동훈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이 좀 차트가 비슷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같이 또 힘내면 올라갈 수 있고 꼭 오파스넷 움직임 체크를 하면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효성중공업 지수 어려울 때도 이렇게 좀 고점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룡전기 움직임과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재룡전기도 요 앞서 고점 자리를 이때 저항으로 체크했었던 자리를 양봉으로 올라서고 밀리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고, 지난주에 주춤하지만 또 지수 어려운 거에 비해서 이런 고점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지도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또 이런 뉴스가 슬금슬금 나올 이런 타이밍이죠. 자, 지금 뭐 이제 미국에서 내각 회의 이후에 좀 결정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과연 우리 또 인상과 움직임 또 아래에서부터 지난주에도 천천히 체크를 했었던 종목인데 금요일 날 종가 60일선 안착하면서 잘 마감을 합니다. 우선 지난주에도 거래가 살짝 늘면서 방향을 위로 잡는 움직임이 보여지고요. 자, 보라티알도 지난주에 이런 또 지지되는 자리 13,0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서 우선 거래는 특이하게 없는데 또 뉴스 한 방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인상가고요. 그다음에 보라티알 그리고 요 종목들 움직인다라면 이제 지금 장기 평선 밑에서 쉬고 있는 샘표 그다음에 뭐 신송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치고 가는지 앞서 대장주들이 강하게 올라설 때 요 종목들 후발주로 움직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강하게 상한가 마감한 모베이스 전자도 앞서 고점 부근이죠. 자, 요 자리를 돌파해야 다시 한번 3,200원 요런 자리 공간 넘어서는지 여부 보시도록 하고 모베이스 전자가 강하게 움직일 때 모베이스 흐름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금요일 날 체크했었던 상신전자 또 없던 거래 생기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흐름 천천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바이오 쪽 그리고 신규주 종에서는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 우선 금요일 날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죠. 자, 그러면서 다음 주에 움직임 같이 체크를 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파러사이 바이오도 지난주에 또 저점을 지켜주면서 슬금슬금 저점을 높여가는 타이밍에서 흐름 살펴보시고 또 앞에 있었던 이런 고점 자리 체크하면서 돌파 여부 다음 주에도 보려고 합니다. 자, 파두도 지금 고점에서 밀리지 않고 자리를 버텨주고 있어서 다음 주에 방향성 체크를 해서 보려고 하고요.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상장하고 고점 이런 가격에서 한번 슈팅을 줬었죠. 우리 이때 움직임 체크를 했었는데 아쉽게 지난주에 좀 슬금슬금 내려왔지만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지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진영도 마찬가지 이때 상한가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우선 지난주에 거래 없이 또 슬금슬금 내려옵니다. 21선 이런 자리에서 반등을 보여줄지 큐라티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21선 지지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거래가 늘면서 올라오는지 그런 지지 여부 체크하고 있는 신규 종목들이고요. 자, 고점 치고 가는 종목들 중에 SK 디스커버리도 좋은 움직임으로 금요일 날 대량 거래와 함께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이 종목 6월 달부터 계속 기관 순매수가 끊이지 않고 또 이런 종목이 또 강하게 또 반등을 했습니다. 이때 306 자리를 넘어서고 앞서 고점 자리까지 올라온 이후에 다시 눌려 내려왔지만 또 금요일 날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돌파를 했거든요. 다음 주에도 어떤 움직임 나올지 보려고 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도 한번 체크했었던 성한 요 종목도 다시 한번 슬금슬금 요 저항 자리 2,600원 이런 가격대에 올라오면서 돌파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에도 봤었던 한세실업도 앞서 고점 자리에서 우선 멈칫하고 있지만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지 천천히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솔로엠도 돌파하면서 올라서는지 이런 종목들 추세 또 거래량 실리면서 고점 돌파하는지 보고 있는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삼양식품 뭐 강하게 올라섰죠. 지금 금요일 날도 양봉으로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양식품 움직임이 또 지속된다라면 농심 계속 이 자리도 이탈하지 않는지 앞서 고점 자리를 거래 터지면서 강하게 돌파하고 지난주에도 우선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까지 흐름 살펴보는 이런 먹거리 관련한 종목들이고요. 자, 태웅도 고점 자리에서 우선 도지로 금요일날 마감을 했거든요. 거래 터지면서 앞서 고점 자리 붙여놓고 다음날 밀리지 않고 있는 지난주 흐름에서 방향을 위로 잡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설지 만약에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면서 내려오면 또 시간이 걸릴 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다음 주에 방향성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손오공도 계속 좀 체크는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때 고점 자리에서 지난주에도 우선 이탈은 하지 않고요. 워낙 한 방이 있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방향을 위로 잡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 UIL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도 앞에 이런 고점 자리예요. 고점 자리에서 지금 밀리지 않고 우선 아래 꼬리로 또 21선 이런 지켜주는 움직임에서 이때도 앞서 거래 터질 때 강한 흐름 보여진 종목이라서 계속 같이 체크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움직임이 나올 때 그런 타이밍 때 꼭 관심 있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난티도 워낙 또 끼 있게 움직이면서 앞서 고점에 장기 평선까지 돌파했던 종목인데 잠시 주춤하지만 다시 한번 방향을 돌려주는지 여부 그리고 인포마크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 살펴보는 종목입니다. 우선 급하지 않게 천천히 방향을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CS 베어링도 지난주에도 뭐 지수나 이런 움직임에 비해서는 좋은 흐름으로 기관 순매수도 계속 연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방향성 또 이런 앞에 고점을 도전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보고 있고요. 현대바이오도 워낙 또 끼있게 이 종목 아래 위로 흔들 때 어마무시합니다. 이 종목도 단타 대응되시는 분들은 한번 또 관심 있게 또 움직임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동훈아나텍은 20일, 36일선 같이 있는 이런 3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를 돌파하는지 여부 그때 좀 확인하면서 수급과 함께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 자, 지니너스는 급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앞에 저점 이런 5,000원 깨고 내려오면서 21선 이탈하면서 지난주 후반에 좀 흘러내리긴 했지만 이 종목은 계속 또 우리가 강하게 보던 종목으로 앞서 고점 넘지를 못하고 우선 내려왔지만 어디서 지지될지 36일선일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와서 이런 또 4,000원 부근까지 또 기회를 줄런지 이런 종목들은 급하지 않게 지지되는지를 자리 확인하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또 좋은 위치 나올 때 방송 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ST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지금 거래 없이 슬금슬금 내려오지만 외국인은 매수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481선 이 자리에서 좀 돌려줄까 아니면은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올지 또 이 종목도 지지 여부 천천히 확인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자, 그 외에 우리가 또 306 자리에서 중요하게 보는 종목들, 자, 인트론바이오 바닥에서 상한가 이후에 다음날 또 종가로 306 안착을 못했지만 목요일날 또 시간에서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또 우리가 저항 자리 이런 자리를 위에서 스타트를 하고 지지되면서 강한 움직임 보여진 종목. 자, 이 종목 다음 주에도 어떤 흐름 나올지 봐야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이노진도 금요일날 우선 윗꼬리가 있긴 하지만 장기 평선 종가로 안착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방향성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삼목의 스폼도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종가로 306짜리 이탈하지 않고 있는 움직임, 이미 수요일 날 거래 터지면서 장기 평선을 강하게 돌파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움직임 살펴보려고 하고요. 트루인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지금 2,400원 또 이런 앞서 고점이었었던 자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종가로 금요일 날도 살려 놨고요. 움직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LMK 바이오도 306짜리 그리고 이때도 저항인 자리죠. 지금 이 8,200원 이런 자리에서 지금 위에도 481선 이런 자리 부근에서의 흐름 또 거래 들어오면서 강하게 끼 있게 움직인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원 시스템 저항인 306 자리에서 돌파한 이후에 좀 밀리지 않고 있는 움직임, 종가 지지 여부 계속 확인하도록 하고요. 대원제약도 제약주 중에 또 강하게 또 이렇게 한 번씩 올라서면서 최근에 장기 평선 돌파한 이후에 밀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자, 오스템도 다시 한번 금요일 날 지난주 후반에 거래 터지면서 돌파한 이후에 아래꼬리 달면서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고 있고요. 코리안리도 지금 306 돌파한 이후에 481선 앞에서 멈칫하지만 방향을 어디로 잡는지 보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벽산도 흐름 급하지 않게 천천히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웨이버스는 지지 여부 306 지지 여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거래가 나오면서 터치했지만 밀리지 않고 있는 움직임 보면서 306 돌파하면서 위에 또 481선 720선까지 움직임 체크를 했었던 종목인데 급하지 않게 천천히 보면서 1,800원을 돌파하면서 좀 안착을 하고 거래량 실리는지 여부 이런 부분 체크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종가로 금요일날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아랫꼬리를 또 좀 길게 달면서 많이 내려왔지만 아랫꼬리 달고 종가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은데 어쨌든 이 종목도 최근에 지수 어려울 때 자리를 버텨주다가 금요일날 살짝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이 종목이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연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움직임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종가로 만약에 물러 내려와서 또 21선 이때 지금 금요일날 저점 이런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지금 종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움직임
천천히 보고 있는 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지금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방향을 돌려주면서 위로 올라서고, 물론 또 최근에 넘지 못했었던 이런 8,500원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 타이밍 좀 유심히 보려고 하는 이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MS 오토텍도 바닥에서 거래 터지면서 이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지, 우선 거래 나온 종목들은 꼭 관심권에 주면서 눌림 자리 지지되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 터지면서 장기 이평선 돌파하는 의미 있는 종목들 체크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 파워넷 18% 상승하면서 강하게 올라섰고요. 위에 있는 또 장기 이평선 움직임, 또 이런 돌파 여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기원도 거래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121선 올라서면서 흐름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성우테크론, 그다음에 테라젠 이텍스도 이 종목도 계속 저항인 481선 요 자리를 터치만 하고 내려왔죠. 자, 요 자리를 뚫어낸다라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시가 움직임과 함께 다음 주 어느 자리에서 마감을 하는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내화도 거래 터지면서 움직임이 살짝 나왔고요. 그다음에 머니 QNC도 거래 실리면서 움직임이 나온, 이런 또 지수 어려울 때도 좀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은 잘 관심권에 두고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차백신 연구소가 뉴스와 함께 금요일날 강한 슈팅을 줬지만 종가로 딱 상공lik 자리에 마감을 했고, 자, 시간 외에서 이제 움직임을 이 종목도 다음 주에 우선 시가가 중요합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종목도 시가가 위에서 저항, 위에서 스타트를 하면서 지지되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면서 잠시 또 눌렸다가 또 기회를 엿볼지, 이런 부분들 중요한 위치에서 마감한 종목들 관심권에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님 인베스트도 2,900원의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타이밍 말씀드렸고, HCT도 마찬가지, 코엘 패션도 저항 자리에서 앞서 고점의 306일선 이 자리에서 맞고 내려와 있지만 슬금슬금 또 이제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서 방향을 붙여 놓을 때, 이런 타이밍 다시 오면은 관심권에 두고 체크를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오랜만에 좀 지난주에도 우선 밀리지 않고 있는 이런 움직임에서, 이때도 306 돌파는 했지만 종가로 그 자리를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흘러내렸죠. 그래서 이 종목도 306 자리를 올라서면서, 물론 좀 거래가 실리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오면 좋고요. 그런 타이밍 나오는지 다음 주에도 관심권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스크 저항인 306 자리에 금요일 거래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왔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거래 터진 이후에 눌려놓고 또 자리를 잘 버텨주면서 한번 슈팅이 나온 종목입니다. 저항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서는지 봐야 되고요. 휴젤도 장기 이평선 306선 이런 자리까지 거래 실리면서 움직인 종목, 시가 움직임 마찬가지 관점에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HK도 종가로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자, 이때 한번 윗골이 있었던 거래가 한번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좀 더 확인되면서, 물론 또 장기 평선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강한 움직임이 아니면 또 움직임이 또 슬금슬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우선 다음 주에 움직임 보면서 한번 또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에이루트도 그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거래 실리면서 양봉으로 강하게 올라오면서 장기 평선 도전하고 있는 종목, HFR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 자리를 도전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 다음 주에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고요. 에코는 바닥에서 121선 돌파하면서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점 체크를 하면서 천천히 보도록 하고요. S맥도 121선 요 자리 움직임 보고 있습니다. 자, 펜젠도 121선 요 자리에요. 앞에 이미 거래가 터졌고, 자, 제약주 중에서 바닥에서 있는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면서 다시 한번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오더라도 또 이런 장기 평선 비중 조절해야 되는 자리 잘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옵트론텍 마찬가지 관점, 바닥에서 거래 들어온 종목들 3기 EV도 금요일날 슬쩍 내려왔습니다. 거래는 없었어요. 거래 없이 내려왔고, 목요일날 거래 터지면서 강한 움직임이 보였었고, 이런 종목들도 지금 금요일날 지금 금요일 종가 봐서는 만약에 내일도 시가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면 또 눌려놓는 이런 기간이 꽤 그려질 수 있습니다. 방향을 다시 바로 돌리면서
그럼 18,000원 회복하고 앞서 고점을 넘기는 이런 타이밍이 나오는지 보면서 만약에 밀린다라면 우선 관심권에서 배제를 하면서 급하지 않게 나중에 흐름 천천히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경제도 바닥에서 거래 나온 종목인데 뭐 거래 지금 평소 거래는 많지는 않지만 우선 지지되는 움직임에서 방향을 돌려주는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윈스도 마찬가지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앤디포스도 지금 바닥에서 살짝 움직임이 나오면서 흐름, 이 종목도 급한 종목은 아닌 듯 합니다. 거래 실리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 타이밍 체크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지금 쉽지 않고, 저는 어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중에 없었던 이제 6일 연속 하락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지금 환율 이런 부분도 지금 고점, 연중 고점 부근에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지금 이런 시장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주춤하고 있는데, 시황 꼭 잘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 종목들 잘 대응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